안녕하세요. 따강 글쓰기 교실 3회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강은 따뜻한 강 약자입니다. 제 활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기본 두 번째 시간으로 결론부터 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두괄식 문장이고 이 반대는 미괄식 문장이죠. 근데 초보자는 두괄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강좌 전체 글 보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었죠. 좋은 글이라는 건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글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쓰든 뭐 한자를 쓰든 영어를 쓰든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우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고유어는 토박이 말이라는 표준어가 있죠. 토박이 말로 앞으로는 쓸게요. 토박이 말. 토박이 말을 쓰면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뭐 토박이 말 쓰니까 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우면 쓸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홍보 마케팅 전문 분야를 담당해 왔었기 때문에 극단으로 말하면 뭐 영어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또 토박이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짧은 제목 만들기. 그러니까 제목 만들기가 글에서는 거의 90%라고 생각해요. 제목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게.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된 거잖아요. 뭐 뜻이 뜻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글을 쓰는데 제목만 봐도 내용 다 알았다. 그럼 만세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뭘 더 쓰냔 말이죠. 말이 많으면은 실수나 왕창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짧은 제목 만들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결론부터 쓰기가 안전한 글쓰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글은 뜻을 알기 쉬운 글이라는 거죠. 뜻만 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도 되고 일본어로 해도 되는데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토박이 말을 쓰면 듣는 사람들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움직이기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토박이 말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가장 좋은 글은 뜻을 알기 쉬운 글이고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용만 봐도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기 쉽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이 얘기 한 거죠. 지난번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더 읽으려고 클릭한 사람에게는 결론부터 말해주라는 거죠. 두괄식 글쓰기입니다. 그럼 끝났죠? 결론을 먼저 써서 주장이 뚜렷해지면 나머지는
뱀발입니다. 뱀발. 사족이에요. 쓸데없는 거죠. 뱀발입니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은 자기 목적을 달성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기 쉽게 쓰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결론부터 쓰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쓰려고 노력하면 실력이 빨리 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론을 쓰려고 계속 노력하면 당연히 또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자기에게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에게 먼저 얘기해보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이 먼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근데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주관이 뚜렷하려면 반대 의견과 맞서 싸울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론, 경험, 이걸 바탕으로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주관이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관이 서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도 필요한 거죠. 이제 기술 영역은 다음번부터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쓰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생각하고 검증해 보는 거죠.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질문하고 옆 사람하고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믿음도 확신도 생기는 거고, 믿음도 확신도 생겨야 제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주장과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안 그러면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이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말에 힘이 없듯이 글에도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글 쓰는 능력, 그 실력이 없어서 글을 못 쓴다?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력은 글을 쓰면 가장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 글쓰기가 중요한 거죠. 이 결론부터 쓰는 방식을 역삼각형 글쓰기라고 하잖아요. 아예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역삼각형 글쓰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론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런 건 그냥 따라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차례로 쓰는 방법을 역삼각형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글쓰기 강좌는 실용 글쓰기예요. 실용 글쓰기. 실용글, 그 다음에 홍보글, 업무글이에요. 업무글. 문학 수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역삼각형 글쓰기 방식은 실용문에서는 매우 좋아요. 다 안 읽어도 내용은 알고 넘어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쓰면 읽는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글쓰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오죠. 두 갈씩 기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왜 역피라미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삼각형. 제가 이 도표 만드는 게 잘 안 돼서 그냥 베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만드는 거죠. 제목. 또 나오죠. 내용과 메시지가 함축됐다는 거예요. 내용과 메시지가 함축된 강렬한 한 문장.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의 관심을 끌고, 저는 이 표현은 좀 반대인데요. 내 의견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뭐 독자 눈 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로서 독자의 눈을 끄는 거지 뭐 그렇게 독자 눈 끌어서 뭐 하겠어요. 내 의견이나 명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드. 첫 문장이죠. 첫 문장.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 문장. 그 다음에 본문. 중요한 순서로 사실을 나열해라. 그 다음에 부가정보. 그래서 이것만 보고 휙 나가는 사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읽어준 사람은 그냥 고마운 사람이고, 여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리드 기사 잘 만들고, 본문 쓰고, 꼬릿말 쓰고, 이런 식으로. 이 밑에는 본문 이하는 사실 읽으면 다행이고 안 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로 글을 쓰라는 거죠. 특히 업무용 글들은. 근데 뭐 보통 사람은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도 모르고 리드 기사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 역삼각형 기법으로 쓰면 좋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역시 내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제와 구성과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건 소설 쓸 때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뭐 하려고 다 따질까요? 내 뜻을 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초보자는 이렇게 주제, 구성, 문체, 뭐 인물, 사건, 배경, 수식 따지다 보면 글을 쓰지도 못하고, 또 쓰다가 보면 비문,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다거나 수식하는 말고 수식 받는 말이 뒤바뀌어 있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부 비문이잖아요. 이런 비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초보자는 그저 간결하게 뜻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저 간결하게 뜻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쓰려고 해도 글은 저절로 자꾸만 뭘 끌어다 붙이려는 속성이 있어서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설명을 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글이 길어지는 거죠.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쓰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초보자는 무조건 두 갈식으로 쓰세요. 역삼각형 방식으로 쓰세요. 그다음 미괄식은 실력자가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괄식은 결론이 뒤에 나오고 앞에서 자세한 정보나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뭔 얘기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거를 이겨내고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이런 걸 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론부터 쓰는 게 제목 잘 정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목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결론을 선포하는 거죠. 첫 문장에서 결론을 선포하는 것. 이게 글을 쉽게 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고요. 결론부터 쓰기를 익히면 글이 가장 빨리 늡니다. 뭐 저도 글을 잘 쓰는 축에 속하죠. 물론 뭐 저는 문장가도 아니고
문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홍보글과 실용문을 잘 쓰죠. 그런 저도 이 방법 씁니다. 저는 미괄식 쓸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저한테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내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쓰기는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동영상 밑에 보면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글도 보시고 또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